SAP BPP 러닝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인 BPP 솔루션에 대한 이해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세션에서는 ERP의 고도화 전략, 그리고 BPP에 대한 내부 컴포넌트나 내부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ERP의 고도화나 신규 ERP 구축하실 때 BPP를 적용했을 때와 적용 안 했을 때, 혹은 성공적인 ERP 구축을 위한 주요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ERP 고도화 전략입니다. BPP라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플랫폼은 의미에서 아실 수 있듯이 단순 기술 플랫폼이 아니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담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물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전체 어떤 통합 플랫폼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플러스 SAP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글로벌하게 리딩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까지도 담고 있는 기술 플랫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RP 고객 입장에서는 ERP가 상당히 고가의 어떤 IT 투자 자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재 문제점을 짚어보면 ERP 내부에 들어있는 우수한 업무 로직이나 프로세스, SAP가 40년 동안 만들어 온 프로세스들이죠.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 모델을 제대로 활용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리고 ERP 고도화의 관점에서 현업의 리퀘어먼트들을 ERP 내부에 담아내기가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사 아키텍처 측면에서 ERP와 non-ERP, 즉 SAP 어플리케이션과 non-SAP 어플리케이션 간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인터페이스나 시스템적인 인터페이스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전체 엔드-투-엔드 프로세스에 대한 자동화나 통합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ERP를 포함한 현재 기존 IT 자산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지, 보호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사 아키텍처 측면에서 SAP 어플리케이션과 non-SAP 어플리케이션 전체를 어울러서 어떻게 아키텍처를 단순화하고 또 통합해 갈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항상 안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을 풀 수 있도록 SAP는 BPP라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플랫폼을 만들어내게 됐고요. 그게 현재는 어떤 ERP의 고도화라든지 신규 ERP의 어떤 기반 플랫폼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ERP 프로세스를 진행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PI 활동입니다. 즉, 현재 현업분들이 작업하시고 계신 에저이즈 프로세스를 분석을 하시게 되고요. 그 에저이즈 프로세스 대비 개선점을 도출해서 투비 프로세스를 모델링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투비 프로세스를 최대한 SAP의 표준 기능에 맞게끔 캡을 최소화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시게 되고요. 물론 최대한 현업의 리퀘어먼트를 SAP ERP 안으로 담아내시는 게 어떤 향후의 관리나 운영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인더스트리적인 차별하라든지 아니면 복잡한 고객의 리퀘어먼트가 있을 때는 항상 이런 차별화 업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고객 차별화 업무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SAP의 방법론인 ABAP을 통해서 모든 걸 다 ABAP 코드로 구현을 하시든지 아니면 서드파티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도입하셔서 별도 플랫폼 위에 필요한 프로세스와 업무 로직을 개발하시고 그리고 ERP와 필요한 데이터를 서로 인터페이스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ERP 입장에서는 전체 업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정 업무가 별도 플랫폼으로 빠지게 되면 후속 프로세스를 위해서 반드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ERP의 데이터를 반대로 입력해줘야 되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EAI라든지 SAP가 제공하는 이런 API를 통해서 포인트 투 포인트로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고요. 향후 궁극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들이 ERP 주변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십 개의 레가시 시스템들이 ERP를 주변을 둘러싸는 그런 아키텍처 복잡성이 문제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SAP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BPP라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플랫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과거 PI 활동은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PI 활동을 통해서 SAP의 표준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은 똑같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다른 부분은 바로 이 고객사 차별화 업무 부분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과거처럼 이 차별화 업무를 별도 플랫폼으로 개발을 하고 어떤 인터페이스 툴을 통해서 포인트 투 포인트로 인터페이스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SAP는 SAP 내부의 표준 기능을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라는 걸로 이미 3,500개라는 서비스로 만들어 두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기업의 투비 프로세스가 될 거고요. 이 투비 프로세스 중에서 70%가 만약에 스탠다드에 적용이 된다. 그럼 70%는 이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그대로 갖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20%는 약간의 기능에 고도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20%를 BPP라는 플랫폼에서 인핸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는 아예 없는 기능이다. 그런 경우에는 10%를 똑같이 BPP라는 플랫폼에서 개발을 해서 전체 투비 프로세스의 100%를 BPP라는 플랫폼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상에서 일부 업무는 UI 업무가 될 거고 일부 업무는 또 다른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일부는 또 프로세스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처럼 복잡한 어떤 사일로 형태의 시스템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BPP라는 플랫폼 위에 필요한 업무들이 계속 구매 업무, 영업 업무, 재무회계 업무와 같이 계속 배동되는 형태로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향후 아키텍처가 단순화되고 통합된 구조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SAP BPP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SAP 비즈니스 프로세스 플랫폼은 SAP ERP의 업무 기능들을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라는 걸로 이미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SAP 어플리케이션들도 하나의 고객 입장에서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활용해서 SAP 내부 업무를 통합해서 만들 수 있는 SAP 컴포짓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만들 수 있는 고객사 맞춤형 컴포짓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IT 통합 플랫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백엔드 단에 ERP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주변의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에서는 이 시스템들끼리 포인트 투 포인트로, 즉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쪽 데이터가 필요하면 데이터만 복사해서 그 업무 로직을 돌리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비즈니스나 프로세스적인 그런 통합의 개념은 없이 데이터 관점에서의 인티그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면 향후에 궁극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로직이 종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SAP의 BPP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SOA라는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SAP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은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레파이토리 내에 서비스란 걸로 만들어져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는 SAP 어플리케이션들 역시 서비스로 등록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처음에 이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레파이토리에는 SAP가 프리빌트 형태로 제공하는 4,000개 가까운 서비스로 시작을 하시게 되지만 프로젝트가 끝나고 향후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이 서비스 레파이토리 내에는 고객사의 표준 업무 집합소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레파이토리 위에 컴포지션 인바이러먼트라는 전체 통합개발 환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CE에서는 SAP의 표준 업무에 대한 고도화, 아니면 여러 서비스를 조합해서 또 다른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전혀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이 컴포지션 인바이러먼트라는 프레임워크에서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 위쪽에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프로세스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객사의 투비 프로세스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투비 프로세스는 각각의 업무 타스크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ESR에 있는 서비스를 첨부해서 서비스로 엮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업무 전체가 자동화된 하나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 위에는 각각의 업무가 휴먼 타스크, 즉 사람이 처리해야 되는 업무면 통합 UI가 구성이 되게 되고요. 휴먼 타스크에 뭔가 사람이 입력한 데이터가 시스템 트랜잭션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면 트랜잭션 서비스가 불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프로세스가 엔드투엔드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SAP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플랫폼은 SAP 어플리케이션과 는 SAP 어플리케이션 위에서 그 서비스들을 표준화해서 애드온하고 프로세스를 엮어내고 UI를 만들 수 있는 통합 개발 환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BPP에 대해서 개념을 말씀드렸고요. 좀 더 상세하게 BPP의 컴포넌트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AP의 기술 발전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AP는 과거 ECC 3.0대부터 5.0대까지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익스텐디드 ERP 같은 경우 7.0대 이전까지는 메이저 업그레이드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는 SAP 업그레이드 전략이 이런 메이저 업그레이드 방식이 아니고 인핸스먼트 패키지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고객이 좀 더 쉽게 빠르게 ERP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실 수 있게끔 이런 업그레이드 전략이 바뀌게 되었고요. 보시면 인핸스먼트 패키지 버전이 올라갈수록
같이 올라가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가 SAP에서 SAP 어플리케이션을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숫자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인핸스먼트 패키지 6가 나왔고요. 6 같은 경우 약 3,800개 이상의 서비스가 프리빌트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아시는 내용일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는 게 바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플랫폼이라는 플랫폼이 올라오게 됩니다. 즉 SAP가 프리빌트 형태로 만들어둔 서비스와 고객이 만든 서비스를 가지고 SAP 내부의 프로세스가 아니고 고객사에 맞는 고객사 프로세스를 만드실 수 있게끔 지원해드리는 플랫폼이 SAP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플랫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AP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플랫폼은 SAP 코어 업무, 즉 SAP ERP를 포함해서 익스텐디드 ERP의 업무들을 고도화하는 데 적용하실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내부의 커스텀 개발이라든지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 그 웹 개발까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마음대로 SAP ERP의 표준 기능들을 활용해서 확장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세대 플랫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AP 비즈니스 프로세스 플랫폼 안에는 크게 4가지의 주요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컴포지션 인바이러먼트입니다. 즉 SAP 내부 어플리케이션들의 기능들을 서비스로 제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서비스들을 원하는 형태대로 조합할 수 있는 그 조합의 레이어는 UI층에서 조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하실 수도 있고 프로세스 관점에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서비스들을 모델링 방식으로 UI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그런 환경이 컴포지션 인바이러먼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레파지토리입니다. 즉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정의, 즉 서비스 메타데이터를 다 통합 관리하고 거버닝할 수 있는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에 있는 서비스들을 검색하고 신규로 등록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로 ESR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프로세스 컴포넌트입니다. SAP는 40년간의 어떤 26개 산업군에 대해서 필요한 베스트 모델을 계속 만들어 왔고 지금도 계속 발전시키고 신규 프로세스를 추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주요한 베스트 프로세스 모델들을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라는 걸로 이미 프리빌트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건 역시 SAP 비즈니스 프로세스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티그레이션 플랫폼입니다. SAP 내부의 다양한 모듈 간의 인티그레이션을 포함해서 SAP 어플리케이션 간에도 표준화된 방식에서 다양한 미규정 어플리케이션끼리 서로 상호 쉽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의 개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P 비즈니스 프로세스 플랫폼에는 크게 2가지 핵심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은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기능, 필요한 프로토콜, 필요한 기술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각 어플리케이션에 특화된 기능들을 표준 서비스로 이네이블링 해주는 역할을 바로 프로세스 인티그레이션 컴포넌트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SAP에서는 SAP 네이버 프로세스 인티그레이션이라는 ESB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ESB를 통해서 이네이블링된 서비스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레파지토리를 통해서 통합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레파지토리에 있는 서비스를 또 다른 프로세스나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SAP의 컴포지션 인바이러먼트입니다. 이 컴포지션 인바이러먼트를 통해서 원하는 형태의 사용자 어플리케이션들을 마음대로 조합하고 모델링할 수 있고 또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주로 뒤쪽 현지원 부분을 통해서 이 컴포지션 인바이러먼트 내용과 그리고 네이버 프로세스 인티그레이션이라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를 중심으로 현지원 세션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PP라는 전체 큰 개념을 이해하시기 이전에 SAP의 컴포지션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한 전체 개발 사이클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먼저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신 SAP BPP에 대한 전체 개괄적인 개념이나 아키텍처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SAP 내부에 있는 서비스를 찾는 방식,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서비스를 검색하고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